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조스의 장, 변동성이 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중심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과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12시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갔었던 S&P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677.75포인트로 0.46%까지 다시 S&P 500 지수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2680선 다시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다시 하락으로 방향성 잡아갑니다. 677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64%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FX는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1.2338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05% 상승분이고요. 자, 오늘의 고가는 1.23585달러였습니다. 다시 그 고점을 향해서 반등하고 있는 유로FX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는 1320달러까지 밀린 이후 다시 소폭의 반등 이어갑니다. 1321.8달러로 0.14% 약보합권이고요. 자, 중요한 건 크루드오일입니다. 앞서서 크루드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장 상황을 또 선재 마스터님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61달러 중반대 가격 돌파합니다.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61.5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20%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의 현재 흐름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9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89.970선에서 0.03%까지 좀 밀린 상황이고요. 저희 방송 초반 때는 90선을 여전히 단단하게 지켜가고 있었는데 방금 전 89까지 좀 내려가면서 9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유로FX가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영향을 받아서 두 종목의 반등이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 2부 쉬어가는 동안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이탈하면서 유로FX 다시 반등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저희가 방송 1부 초반대도 61달러 10 뭐 이 정도의 초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중반대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개장을 한 지는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고요. 지금 시장이 변화한 만큼 외신 쪽에서 무슨 뉴스 나오고 있는 거 있나요? 네, 지금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네. ISM 서비스 지표가 2월 분이죠. 59.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59.9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좀 1월 분보다는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IHS 마켓 그 미국 서비스 PMI 지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55.9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53.3이었기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까지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선 이탈이 됐고 일단 ISM 서비스 지표가 59.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IHS 마키 미국 서비스 지표 역시 55.9로 지표 두 가지 지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김경민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움직였고 지금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던 유로 FX와 그리고 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 마지막 말미에 또 마스터님이 전달을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선 이탈이 됐잖아요. 현재 흐름 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전략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달러 인덱스는 이 구간들이 지지력입니다. 근데 깼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89.98짜리들 여전히 중심 부합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얘네들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뭐 이 구간들 지금 유로 달러 혼조세의 양세, 우선은 윗 구간에서 막혀 있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매수 쪽으로 가려면 얘네들이 지지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어디를 지지하고 싸웠죠? 이 구간들을 지지하고 싸웠죠. 그럼 얘네들 기준으로 얘네들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뭡니까? 달러 인덱스 별로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얘네들 혼조세입니다. 중심 부합입니다. 자,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유로 달러 여전히 계속 부합이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지지력이 얘네들 중심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달러 인덱스에서 이미 그 전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깼다가 확인하고 돌파했다가 지지되고 해서 이 구간들 89.90대 중반들 여전히 중심 부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에 월, 화, 수, 목, 금 매주 주당 지표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끊을 때도 2주, 그 다음에 2주 한 번, 주당 한 번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죠. 이미 수요일부터 많이들 나오고요. 그렇다면 월, 화는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오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장 특징이 뭡니까? 파동이 길지가 않고 20틱에서 40틱 내로 굉장히 계속 혼조세를 띠고 걔네들 방향성이 모호하게 지지 저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오늘 그림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보자면 그래서 얘네들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지지하고 가는 애들 때문에 저가를 낮추지 않고 싸우는 유로 매수와 그 다음에 얘네들 매물대 저항을 갖고 있는 유로 매도 저항들과 그 다음에 걔네들 중심 자리가 달러 인덱스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좀 누르고 혼조세 띄는 거는 여전히 부합 구간이지 방향성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뭐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에 대한 주 초반의 시장을 또 비율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점검하실 수 있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그런 매매를 계획하신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좀 변화되는 시장 시세 먼저 살펴드렸고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방금 전에 변동성이 크게 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 오일로 세 번째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크루드 오일 매매를 많이 하시고 현재 구간 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61.69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초반에 61달러 초반대에서 지금 후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할게요.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지금 만장일치로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일부 마지막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일단 같은 흐름 나와 있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 지금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뉴스라고 한다면 리비아 쪽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리비아에 이제 가장 큰 유전이 하나 있는데 이 유전 쪽에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발표하면서 월간 생산량이 지금 좀 급감한 상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WTI 같은 경우에 좀 상승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외신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자로 이 정제소 이름인 것 같은데 자위
자위야라고 하는 정제소로 향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닫히면서 유전 이름이 굉장히 좀 사방사방한데요. 샤라라라고 하는 이 유전으로 가는 이 파이프라인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이 샤라라 유전이 다시금 좀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단된 부분에서의 이 생산이 감소된 부분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가격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리비아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 계속 급증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리비아 쪽에서 이 기세가 지속이 되면 오펙과 약속했던 이 감산량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셰일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비아 생산분이 또 함께 증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오펙 멤버들이 감산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최고점을 찍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사 쪽의 애널리스트는 리비아에서의 공급 차질 뉴스가 나온 이후에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리비아 원유 생산은 계속해서 이 리비아 내부의 사회 갈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그 카다피가 지도자였던 시절에 하루에 160만 배럴을 생산했던 것보다는 현재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리비아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서도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셰일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베이커 휴즈 데이터에 따르면 셰일 리그 카운트가 한 대 증가를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리그 카운트가 8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증가분은 한 대에 불과하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800대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대에는 좀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 11월부터 지금 셰일 시추업자들이 거의 브레이크 없는 추세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IEA 쪽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미국이 향후 몇 년 안에 글로벌 원유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요 성장분의 80%를 이 셰일 쪽에서 책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셰일의 무서운 상승세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건데요. 오늘부터 이 IHS 마켓이 주관하는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포럼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포럼이냐면은 케임브리지 에너지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세라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에너지 리서처 그리고 컨설팅 기업 쪽에서 이제 나와서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트렌드 그리고 산업 트렌드라든지 뭐 기술과 전략적인 어떤 에너지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좀 함께 발표도 하고 뭐 토론도 하는 뭐 이런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오늘부터 9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각종 그 셰일 기업들의 어떤 임원들이 좀 참가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좀 중요한 점이 오펙의 모하메드 바킨도가 여기에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킨도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연설을 할까라고 찾아봤더니 지금 오늘자에도 지금 연설이 있고요. 6일자에도 있고 7일자에도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the World Turns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원유 시장이 좀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오펙 쪽의 입장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회동에 참여를 하다 보면 셰일 기업 쪽의 그 뭐 임원들이라든지 뭐 컨설팅 업체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이고 당연히 뭐 이제 원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런데 외신 쪽의 의견과 앞으로의 이슈 시황을 좀 들어보니까 오르는 뉴스와 그리고 또 빠지는 뉴스가
두 가지 측면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장은 뭐 상승 쪽으로 좀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 좀 하방 쪽에 대한 의견도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셰일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될수록 가격대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는 부분 그리고 압박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큰 그림 안에서 시황적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을 좀 알았고 요소와 재료들을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다시 상승해서 일단 중반대 가격대까지는 지켜가고 있거든요, 마스터님. 네. 현재 부분에서 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 흐름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네, 우선은 아까 일부에서 설명드릴 때 얘네들 화살표 같은 거는 제가 다 이미 놔둔 거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40대를 안착 해서 뭐 45, 47 뭐 이렇게 찍고 있어서 매수 쪽으로 가면 얘네들 이제 80이 넘지 못하고 이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때 차트가 여기 있을 때 이미 다 화살표 체크해 놨고 뭐 쉬는 도중에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61.45부터 1.80까지 우선 잠깐 부합을 뛸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든 이유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겠다는 거고 우리가 걔네들이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저가에서 매수로 배팅을 저희가 했고요. 네. 그래서 큰 수익들을 냈었고요. 얘네들이 중간 눌림에서 매수로 다시 시도하냐 아니면 60.80대까지 확인하고 와서 시도하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딩 오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고점을 못 높인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매도를 쳤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아직 지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못 높입니다. 못 높이고 제가 볼 때는 61.70대를 찍었기 때문에 40대까지 혼조세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60.80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끌고 가서 거기 아래서 매수를 잡고 다시 62.50을 향해서 끌고 오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보분들은 저희가 뭐 얘네들 매도 계속 드리고 중간에서 익절되면 중간에서는 우선 하지 말고 롱포로 얘네들 61달러 깨는 거 보고 나서부터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큰 그림이 일어날 때는 수요일 날 지표 전이나 뭐 화요일 날 저녁부터나 수요일 목요일 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얘네들이 전주에 원유 재고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60달러 지지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58달러까지 빠진 아이들이 계속 우리가 매도를 볼 때 61.50을 봤었죠. 그리고 지금 구간들이 다 61.50대입니다. 아마도 제가 리딩할 때 계속 오늘 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매도 추세를 받고 거기서 추가 오버슈팅이 났기 때문에 다시 와서 매도 목표가였던 가장 안정적인 61달러 중반 자리에서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다. 그 중에서 우리가 50틱, 100틱을 먹냐 마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 61.7080 그다음에 저도 얘네들 매도로 누르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추가적인 그림을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이 61.50대도 아래에서 추세 매수로 벌써 두 번째 준 거거든요. 58달러에서 왔을 때 61.50으로 우리가 추세 매수를 한번 노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온 겁니다. 60달러를 지지를 해주고 저번 주에 3일절 때 뭐 이렇게 해서 온 거죠. 그럼 지금 혼조세에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는 오늘 보기 저는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상방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들 밀고 가려면 1시 넘어서나 아니면 3시, 4시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가면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 60달러를 지지한 아이들이 61달러 중반부터 62달러가 중심 자리를 역할을 할 건데 여기서 지표 전에 추가적인 반등을 크게 해주던지 그걸 머물거나 아니면 남들이 익절하기 전에 본인들이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표나 아니면 다른 시황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우선 80대 저항에서 15개 정도 손절 잡고 매도를 누르신 다음에 걔네들이 1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로 간다면 걔네들을 61달러 체크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 추세를 잡고 싶으시다면 61달러를 깬 다음에 하루 이틀 기다려서 지표 전까지 눌림이 있다면 걔네들 잡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딩하면서 중간에 얘네들을 62달러 부근에서 매도로 끌고 왔을 때 얘네들이 61.20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익절을 잡고 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61달러라는 거는 또 60달러, 62달러, 61달러
지수에 대한 강한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61.50부터 20 사이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60.80까지 와서 반등을 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큰 그림들은 얘네들 지지력만 확인을 하러 온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얘네들을 매수를 잡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60달러를 다시 확인하러 온다면. 근데 이미 60달러를 확인을 다 거쳤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 구간들 다시 온다면 얘네들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 한마디로 여기서 돌파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60달러를 확인은 했지만 얘네들 전 고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혼조세에서 어느 순간에든 60.7080대를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로 짧게 손절 잡으실 분들은 계속 여기서 대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같은 관점입니다. 오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저항을 넘어가기 전에는 우선 저항을 보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0대부터 7080대까지 부합 혼조세를 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45를 넘어가서 이 자리부터 얘네들 부합을 띌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하루 이틀 뒤에는 다시 눌림 이후에 매수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초반까지는 고가 부근에서 멈춰서 꺾이기만 하면 계속 매도를 저희도 단타를 한 번씩 보겠죠. 추세는 열더라도. 그 얘네들은 그렇게 된다면 62달러 위에다 단가를 맞출 준비를 하고 아니면 혹은 15개의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다렸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61달러 깨고 60.80 매수에 60.20 분할의 롱포 오늘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끌고 가고 다음 주 초반까지를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일봉상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봉상의 연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구간들 지지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 가로저항점 여기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이 포지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뚫었죠? 이 구간들을 뚫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58.50, 59달러 깬 이후에는 매도 쫓아간 거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로 봐서 반등을 노린 거죠. 한마디로 이 구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다들 이렇죠. 뭐 이게 들려서 네, 맞습니다. 자, 이 구간들 지지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구간이 지지가 됐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다. 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까? 얘네들 80달러를 가려면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지지가 되느냐? 우리가 왜 물량을 풀 배팅을 하지 못하냐면 얘네들 내려올 때도요. 60달러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래 구간까지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도 60.50대에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네. 추가적으로 60달러까지 꾸역꾸역 해서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얘네들 매도 쪽으로 지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윗구간은 혼조세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을 분위기가 되면 시도해 보려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을 62.50, 63달러까지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눌림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62.50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눌림이 있어야지 저희는 받아낼 거다. 왜?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이 막혀서 이런 구간들 혼조세를 띄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가다가 눌리면 하루 이틀 물려있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도 계속 저항을 받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래 하단부 지지력, 이 양봉의 하단부 지지력을
중심으로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전에 그리고 이 가격대가 항상 중요하고 좀 많은 매물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전에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다시 좀 올라가면서 61.73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정리하는 의미로 좀 질문 함께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자리 759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금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문자입니다. 네, 오일이 지금 급등하니까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조정을 기다려야 하겠죠? 라고 좀 빨리 좀 눌러주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 네. 물량이나 증거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하셔도 되죠. 사실 얘네들 보세요. 그냥 저희가 엄청 초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60달러를 최근에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61.50대 70대예요. 150틱이 뛰어있죠. 네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들어가는 증거금이 커버할 수 있을 정도죠. 보통 한 계약을 배팅하는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500에서 1000 이상을 넣는다 보셨을 때 얘네들은 그렇다면 60달러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60달러 확인이 가능하겠죠. 150틱 위에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할 때 뭐라 그랬죠? 150틱, 200틱 위에 있으면 얘네들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리 아래 그 정도 빠졌을 때 본다. 그럼 두 배수를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총 300틱에서 400틱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의 증거금이 있어서 뭘 하든 매수로 저희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가도 우리는 수익 내고 안 가도 수익 낸다. 그렇게 관점을 가고 걔네들을 분할되기 위해서 싸운다. 근데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손실 낸 거 없고요. 매일매일. 근데 만약에 관점이 얘네 쫓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자리들 보이시죠? 얘네들 시도하다 62달러를 돌파를 못했을 때에 대비를 네네.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 돌파해서 여기서 눌리는 구간에서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못 뚫었다고 보자고요. 네네. 그럼 얘네들 눌릴 때는 우선은 오늘 저가 지지력까지는 보고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미 61.20입니다. 그럼 내가 얘네들을 못 뚫었을 때 여전히 뚫을 걸 기대하면서 참을 구간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얘가 잘못됐을 때는 이 아래 구간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보더라도 얘네들 추세 지지나 아니면 얘네들 채널을 못 뚫고 얘네들이 눌림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얘 눌림에서 분할을 되기 위해서 단가를 맞춰서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보는 관점으로 시도할 수 있냐죠. 근데 지금 쫓아가겠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 구간들이 오늘 지지하고 매수로 여기서 돌리던지 아니면 눌렸다 돌리라는 관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 쫓아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가니까 쫓아간다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단타인데 그냥 쫓아가서 한번 대응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가를 안착을 못하고 얘네들 저항을 안착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걸 별로 선호하고 싶지 않고요. 지수도 없고 경제지표도 하루 이틀 뒤에 나오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땡큐죠. 매수분들한테는. 하지만 신규로 쫓아가신 분들한테는 그 리스크에 대한 감당 여력이 있는지 본인 먼저 계좌 먼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신 게 좋을 것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따라가는 게 안 되냐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려면은 자신의 증거금이 좀 뭔가 안정권이 있어야 이 부분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일단 현재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가와 그리고 저가에 대한 지지가 될 그런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저가를 깨는 이탈하는 그 시점까지도 만약에 좀 견디실 수 있다라고 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따라가는 것도 일단은 뭐 시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오늘은 또 큰 지표도 없고 다양한 큰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격으로 매수 따라가시는 것은 정말 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시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가격대 지금 매수로 가고 있죠. 고점을 좀 높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좀 가격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12시 28분 정말 시간 빨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슈죠. 골드. 네,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인데요. 1323.3달러로 다시 한번 초반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골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3.5달러로 0.01%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골드에 대해서도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전에 일부에서도 1320달러 지지가, 단단했어요. 지지가 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까지는 좀 바운더리가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골드는 뭐 달러 인덱스도 90이 좀 이탈이 된 상황이고, 다시 좀 90을 회복을 했네요. 자, 일단 골드는 1320달러 지지된 이후에 초반대인데, 좀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이랬습니다. 네. 아시아 유럽장 위아래 보합권들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유로하고. 한마디로 얘네들 위에서 매도해, 그 다음에 유로 달러를 저희가 롱포 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똑같은 방향으로 본다. 대신 골드를 주력으로 손대지 않는다. 왜 초보분들이 뭐 큰 수익도 낼 수 있지만 짧은 손절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보합 구간에서 골드 이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얘네들 뭐 그리 그닥 나빠 보이지는 않죠. 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아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망장세의 보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심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아직 깨지 못하기 때문에 고가에서 반등 시에 매도는 볼 수 있으나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는 볼 수 없겠죠. 한마디로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애들 반등해서 혼조세 띄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가 부근에서 매도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은 지지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혼조 양세 띄면서 얘네들은 또 추세를 넘어가 있습니다. 아까 유로 달러와 똑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석법이죠. 얘네들이 지지하고 저가를 낮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조세 내지는 보합권으로 같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달러, 이제 골드의 영향은 우선은 달러하고 유로의 이제 영향으로 전반적인 시장이 흘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을 따라갈 거냐. 골드는 안전자산하고 안전자산에서 달러와 방향성이 달리할 거냐.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같이 이동을 하는데 대의 관점에서의 반등 여력이나 흐름들은 유로 달러하고 조금씩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단 얘네들은 달러 이거 저희가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렸던 게 이게 있어요. 그냥 골드는 얘네들 채널로 인지하고 싸워라. 네. 그 한마디로 오늘 이 자리 매도, 그 다음에 이 자리 매수 사인 나갔던 게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그림들 그대로 저희가 보는 관점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채널 구간들, 그래서 채널 저가에 붙어 있을 때는 우선 눌림에서 우선 반등의 짧은 손절이 네.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안전자산 역할과 그리고 달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계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질문 저희 방송 안에 최대한 다뤄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할 때 또 마스터님이 저희 톡스타 톡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고 그 안에 선재 마스터님, 그 안에서는 선재 스타님이시죠? 네, 그 안에 대해서도 함께 좀 확인하셔서 입장해 보시고 다양한 상담과 시장 분석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워낙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규현 PD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골드 같은 경우 계속 달러 움직임 주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에 이런 골드 상승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6주의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네. 역시나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 발표 이후에 이런 투자자들이 이 관세 장벽
발표 이후에 무역 파트너국들의 좀 보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포가 생겨나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이 무역 전쟁 발발 그리고 이 달러 약세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오한다라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된다면 그만큼 달러는 눈에 띄게 꺾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또한 미국채라든지 증시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골드의 이런 해치적인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골드 그룹 쪽에서도 이탈리아 총선 여파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골드 일단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이탈리아 총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헝의회 그러니까 과반 정당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의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초반 예측이 맞는다면 이탈리아 3대 정당 중 아무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좀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정부가 한 65번이나 바뀌는 그런 굉장히 좀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뭐 더 이런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EU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좀 뭔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라고 또 예측이 되면서 유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의 가격대 부분에 대해서는 로이터 쪽에서 또 기술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항선인 1325달러 오늘 한번 뚫었었는데요. 뚫고 올라온다면 133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질문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그 연관성 궁금해 하셨는데 앞서서 뭐 김도윤 PD 외신 쪽 분석 내용 들어보니까요. 무역 전쟁이 심화될 시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나왔을 때는 달러가 좀 눈에 띄게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풀어드리면 달러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맞는 것 같네요. 저희 외신 쪽에서는 분석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골드에 대해서는 1332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가격대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골드는 오늘 보합권에서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워낙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좀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61.76달러로 80달러 또 도달하지 못하고 이내 또 꺾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마스터님 워낙 또 가격 잘 말씀해 주셔서 현재 흐름 편하게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0.50% 상승한 61.7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돌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2685포인트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0.20%, 19%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초반에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세 살펴드렸던 하락폭보다는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678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29%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90선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유로FX는 0.07%, 1.2323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골드 살펴드렸고 크루도일은 61.84달러로 다시 한번 좀 점프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루도일 일단 81.86, 8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1시간이 좀 넘은 시간 속에서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유튜브로 저희가 접수해주신 질문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구리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좀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구리를 3.1165에 두 계약 매수했습니다. 매수세가 힘이 없는데 현재 부근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구리 현재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5월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3.12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9%인데요. 3거래일 연속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매수로 3.1165
5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두 계약 계시니까.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 좀 힘이 매수세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스터님, 구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매수 오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기술적으로는 매수 흐름들 포착이 된다. 단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고점 높일지 안 높일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롱포는 분할되기를 꼭 하고 싸워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로 달러나 걔네들을 손대고 다른 애들은 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눌림이 있으면 걔네들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구리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구간들 두 자리들 지지력들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3.0900대 그다음에 3.0700대 지지력들 확보해 나가고 싸우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얘네들 반등 여력은 어차피 달러 영향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파동들의 매수로 빠져나오고 걔네들 배팅하고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해도 좋으나 길게 보려면 달러 인덱스 계속 주시하고 분할 대비나 아니면 손절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들이 결정이 나고 그래야지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단기간에 강세를 띄지 않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개별 이슈로 움직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지요. 왜냐하면 얘네들 개별 이슈로 매수로 튀더라도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효용가치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조건들이 같이 맞아 떨어질 때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림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일봉상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었어요. 단지 얘네들 지지력들 아래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단타에 이어지도 약간씩 내려놓으면서 하반 경직선에서 잡아내는 게 마음은 편하겠다. 그래서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그림도 좋고 그다음에 반등 노려보고 싶은 그림이긴 하나 얘네들이 롱포로 안심하고 끌고 가기는 아직 불안정하다. 이미 벌써 그게 저번 주였으니까 이때쯤 됐었겠죠.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강한 데다가 저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혼조세 뛰는 것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아직 방향성에 대한 거 좀 고려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저항점들에서 지속적으로 빼먹는 건 괜찮아 보이나 이 구간들 어차피 못 넘어가는 3.1380대들 안착을 해야지 힘이 좋구나 하고 추가적인 매수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얘네들 익절을 하고 익절을 잡고 아래쪽에서 다시 눌림 매수 쪽으로만 배팅을 해라. 아직 롱포로 보기에는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매수 쪽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눌림 매수로 접근하시는 신규 유입자들에게도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질문을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의견인데요. 질문인데요. 끝자리 58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 국채가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안전자산 역할은 하기 힘든 걸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10년물 국채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하시죠. 0.12% 강보합권이고요. 120-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좀 달린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에서 89. 지금 상당히 그 가격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자산으로 대표됐던 국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바닥을 잡아갔냐라고 여쭤보시는 걸 보니까 매수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지금 차트 함께 좀 봐주시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좀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들 우리가 이제 연초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 아직 이제 채널로 얼추 봐도 이렇게 채널로 보이시죠?
뭐 얘네들이 네네. 전반적으로 완벽한 채널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달러에 대한 거 반등을 노릴 때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반등 여력을 본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걔네들의 여력은 그냥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우선은 마디가가 위에서 내려올 때 마디가 그다음에 아래 채널 구간 때 한마디로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다가 돌파 위에 저항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적인 바닥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튀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2배수 이상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상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얘네들 우선은 추세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얘네들도 어차피 달러 인덱스가 모든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굳이 국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전자산에다 보통 이제 제가 투자를 크게 할 때는 국채에다 어느 정도 넣어놓고 국채 수익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 걸로 위험자산을 돌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저가에서의 반등은 보는데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죠. 무너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아직 불거지지 않을 때 왜 굳이 여기서 반등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로 누가 왜 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좀 더 수익률이 좋은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리려고 하겠죠. 이미 받을 사람들은 저가에서 국채 매수를 받아놨기 때문에 추세 돌파를 본인들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바닥이 잡았다기보다는 저가 하방 경직성만 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달러가 올해는 계속 약할 거라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달러는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2배수 정도 가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저가 확인을 거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이고 아직 연 초반이죠. 아직 이제 3월 달이고 네. 그다음에 아직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한 이 반등으로 인해서 그거는 잠깐 되돌림의 반등을 우리가 몇 달 네. 동안 한 3달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등으로 보이는 거지 얘네들로 해서 올해 전반적인 흐름들 얘네들이 완전 저가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마 다시 내려올 때는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바닥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좀 질문 답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 유튜브 남겨주신 질문 확인을 해볼게요. 자, 유로FX 1.23155달러의 매수와 그리고 1.23270의 매도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이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뭐 다른 친구분들 또는 같이 이 가격대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투자에 대한 이런 뭐 의견도 나누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 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네. 말장난은 아니고요. 네. 먼저 첫 번째 계속적으로 보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짧게 보시는 분 포지션이 맞죠? 네. 이제 근데 저희는 아직 윗구간 저항을 보고 우선은 매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또 그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분할을 하더라도 매도 쪽으로 좀 더 저는 보고는 싶죠. 그리고 네네.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차트에 보시면 뭐 아까 그대로 설명드린 걸 놔두자면 이 구간 안에서 위에 매도와 아래 매수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네. 가지 않는다면 먼저 적당한 입절을 하신 분인 포지션이 맞겠죠. 왜? 그렇겠네요. 혼조스 장세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냥 얘네들이 잘 모르고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배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보더라도 좀 더 올라온 아이들을 매도로 치는 게 좋겠다고 누군가 보고 있을 거고 매수도 이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내려오면 분할로 싸워도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 자리에서 미장이 개장했는데도 혼조세 양세를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의 답변은
이 보합 구간에서 먼저 익절하신 분들이 유리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지하고 매수 쪽으로 배팅이 가고 있지만 1.23600대 강한 저항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위에 저항, 아래는 1.22800대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우선 우리가 분할 대기를 하고 싸워야 될지 이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반등의 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유로 달러의 좀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림들 보고 싶죠. 그래서 아마 이 구간들을 이 정도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 바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네들 돌파 시도가 실패했을 때만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휩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은 우선 그래도 매도 쪽으로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설명은 또 도와드렸고 매도 쪽으로 관점은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보니까 1.23155달러에 매수를 하신 분은 현재권 또 계속적으로 수익 구간에 계신데 이런 변동성, 이런 혼조세인 장에서는 익절 잡고 좀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좀 손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의견을 드렸기도 했고요. 하지만 관점에 있어서는 매도적인 관점을 여전히 더욱더 유효하게 보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투자 전략 선재 마스터님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도와드리는데요. 워낙 혼조세인 장이고 한 주간에 또 시작인 월요일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요즘 뭐 장들이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달러 영향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슈의 영향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은 큰데 보합권 그림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강하게 갈 애들은 덜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튕길 애들은 더 넘어가서 튕기고 밀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도 분할 대응을 많이 할 정도로 그런 장들이고요. 월요일 시작됐지만 추가적인 그림들 요즘 배팅이라서 그런지 보합이라면 위아래를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쪽을 먼저 치려는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휩소들이 많습니다. 좀 여유 있게 물량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물량보다는 최소 물량으로 익절 잡고 또 다시 눌렸을 때 본인이 보는 쪽으로 배팅을 하신다면 보합 구간 큰 바운더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인사말이었나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 신세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자, 김경민 PD.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트럼프의 이런 무역 전쟁 시작에 대해서 오늘자로 지금 영국의 메이 총리 역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지난주에 프랑스 쪽에서 이런 좀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도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발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메이 총리가 계속해서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파운드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내일 다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 총리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명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내일장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신세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안내온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장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